(1분) 영어 3번 해설하겠습니다. 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문제입니다. 6번 문항이에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하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출의 포인트들을 챙겨야 되겠죠. 1번 This guidebook tells 사형식 동사 대표입니다. 말해줍니다. you, 너에게 그 다음에 where 이하부터가 직접 목적어 역할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명사 자리인 거죠.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자리에 WH가 이끄는 절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이렇게 명사 자리에 WH가 이끄는 절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절이 평서문 어순인지를 봐야 해요.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순, 평서문 어순. 포인트는 의문문의 형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문문은 절대 안 돼요. 왜 이것을 출제 포인트로 삼느냐? 바로 이것을 부르는 어줍지 않은 이름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사 자리에 WH가 나오는 절을 우리는 문법책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볼 때마다 어이없는 표현인데 말이죠. 어쨌거나 문법책에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놓고 의문문이 되면 틀린다. 예,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정말 패러독스도 이런 패러독스가 없습니다. 모순의 극치죠. 사실 여기에 평서문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단순한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 접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의문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냥 문장을 이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사니? 자, 이렇게 물으면 의문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es she live?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이 I don't know 다음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이 자리에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것도 어디에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디라는 이 자리에 바로 어떤 구체적인 명사를 넣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자, 부산에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건 의문문인가요? 나는 모른다. 그녀가 부산에 사는지를 모른다. 이거 의문문이에요? 아니죠. 의문문 아닙니다. 저 산에 혹은 저 집에 이렇게 넣었을 때도 당연히 의문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 어디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의문문이다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물론 의문의 말이긴 한데 여기에 실제적인 장소로 들어가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녀가 어딘가에 어떤 장소에 어떤 부산에 혹은 저 집에 사는지를 모른다 하면 그녀가 어디에 산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이 where이라는 놈이 마침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기능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I don't know. 그 다음에 she live라는 절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한 문장으로 쓰입니다. 그럴 때 접속사는 분명히 필요해요. 영어의 특성상. 그럴 때 마침 이놈이 접속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where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들어간 거지 의문사로서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만 가져와서 의문이란 말이 붙었을 뿐이지 얘는 접속사예요.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뿐입니다. 단지 의문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이름 붙여서 의문 접속사라고는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로 기능을 다 했어요.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들어갈 내용은 우리말에 보다시피 그녀가 어디에 산다 라고 하는 그냥 내용이에요. 평소문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where she lives가 돼야 되겠죠. live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문장 바꾸기 연습을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게 따로 독립적일 때는 의문문이었으니까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두 조동사가 필요했지만 이제 의문문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문문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만 여기에 드러난 시제만 본동사 쪽으로 들어가서 표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는 live에 들어가서 주어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에 맞게 lives 하고 뒤에 s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당연히 마침표가 쓰여야 되겠죠. 물음표가 쓰이면 안 되겠죠. 보다시피 주가 되는 중심 주어 동사가 평서문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사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는 아니에요. 자, 명사 자리에서 이렇게 문제를 자주 내는 이유는 문법책에서 명사 자리에 오는 WH절을 간접 의문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인데 우습게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놓고는 의문문을 쓰면 틀리는 겁니다. 안 돼요. 평서문으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두자면 얘는 접속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접속사입니다. 마치 that과 같은 이런 접속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할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단지 의문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 때문에 의문이란 말이 붙었을 뿐이에요. 그냥 종속 접속사입니다. 얘도 의문이란 말을 빼면 그냥 종속 접속사예요. that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바꾸었던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에 이 where이 아니라 that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나는 모른다. 어떤 것을 모르냐? 그녀가 산다는 것. 이런 말은 조금 이상하니까 뭐 굳이 추가 정보라면 뭐 in the house 이 정도가 이제 붙어 있다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나는 그녀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서 똑같이 그냥 접속사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 포인트라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자리에 WH가 나오는 순간 여기는 평서문 어순이어야 하는데 should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죠. 마치 Can you speak English 할 때처럼 Can you speak와 어순이 같습니다. 이렇게 조동사가 먼저 나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주어부터 나와야 되고 조동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동사부 쪽에 여기에 You should visit 하고 드러나야지 Should you visit 하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You should visit in Hong Kong 이 돼야 됩니다. 핵심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아시겠죠? 명사자리 WH절은 평서문이어야 한다가 무조건 포인트입니다. 명사자리에 WH 보일 때는 무조건 어순 확인하라. 의문문 어순은 절대 안 된다. 이 가이드 책은 너에게 말해준다. 어디에 당신이 방문해야 하는지를 홍콩에서 어디에 방문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 멀쩡해 맛집 소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가죠? 자, 맞는 문장이지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Taiwan에서 태어났대요. But I have lived in Korea. 완료 시제가 나올 때 우리가 딱 신경 써야 될 것 바로 since 같은 거 보이는가를 파악하면 되겠고 또 더불어 한 가지 더 for죠. 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 봤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이 이제 항상 말하는 기점은 현재예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면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여러 시간대에 과거부터 해서 말하는 이 시점까지에 걸려있는 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have pp라는 완료 시제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have pp를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까지라는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지금 시점까지. 그 다음에 pp는 보통 ed의 형태와 거의 같죠. 되게 규칙 변하는 동사니까. 그래서 마치
과거 동사를 보는 것처럼 뭐뭐 했다 이렇게 이해를 바로 직관적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런 완료 시제를 쓰느냐 하니까 방금 얘기했죠. 과거의 어느 기점부터 말하는 이 시점까지에 이르는 이 내용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여러 시간대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표현이 그러면 필요하냐 하니까 바로 지금 문장에 나와 있는 since. 과거의 기점을 나타내는 게 이제 since죠. 그래서 어느 기점 이래로 쭉 이런 얘기를 나타내니까 여러 시간대에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제 since가 have pp라는 지금까지 뭐뭐 했다라는 이러한 시점 표현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또 하나는 바로 for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for 하면 뭐뭐 동안에라는 표현이죠. for.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하니까 have pp 하고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젯밤에 하거나 뭐 1985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과거 기점의 딱 점의 개념의 시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하고 쓰면 안 돼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과거의 기점이 딱 제시되어 있으면 이건 완료 시하고 쓰면 안 돼요. 완료 시제는 이 자체로 여러 시간대에 걸려서 말하는 그 시점까지 뭐뭐 했다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since나 for가 있으면 have pp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에서 하나 더 튕기죠. since의 해석입니다. since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완료 시제가 보일 때는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뭐뭐 이래로. 그 다음에 일반 시제와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냥 과거, 현재 같은 이런 일반 시제와도 쓰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뭐 때문에 because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해석의 요령까지 알아둡시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은 뭐 여러 시제가 섞인 것 같아서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유도한 건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나는 태어났다 타이완에서. 이건 이제 과거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세 문장이에요. 등위 접속사는 별도의 세 문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제 일치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선생님이 치트키 시제와 관련한 내용에서도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별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but은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땅 써놓고 세 문장으로 이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챙겨두세요. 등위 접속사는 시제 일치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등위절을 연결합니다. 하나하나의 절이 나름 독립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I was born 하고 과거 시제 봤다고 이거에 낚여서 여기도 뭐 과거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별개의 개별 문장을 이어준다. 등위접속사는. 됐어요. 자, 그런데 I have lived 지금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살았다. 한국에 뭐 이래로 내가 start 했던 이래로 그 일을 시작했던 이래로. 이거는 뭐 과거의 일을 시작했던 기점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과거가 될 수밖에 없죠. 얘기했죠. since의 기점 이래로 쭉의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장 가겠습니다. The novel was so excited. 보자마자 이거 또 나왔네.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보어 자리에 ing냐 pp냐 아주 자주 묻죠. 현재 분사는 능동적 개념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적 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뭔가 excite를 주느냐 아니면 주어가 excite를 받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surprise나 interest와 같은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를 자주 묻죠. 자, 소설이 excite 되었다. 뭐 소설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excited 되어지겠어요. 그렇죠? 뭐 I was so excited, he was so excited 이렇게 사람이 어떤 excited가 이렇게 되어지면 또 모를까 소설 자체가 뭐 excited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소설은 excited를 주는 주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고 뭐 우리가 아우 재밌어 하면서 excited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 excite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보어 자리에서 특히 묻는 것은 당연히 얘가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에 대한 말 그대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행위가 어떻게 되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서나 이렇게 ing의 pp계를 물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보어 자리에서 명확하게 따지자면 보어 자리에서 이 주어가 excite를 주냐 아니면 주어가 excite 되어지느냐를 자주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당연히 exciting이 돼야 됩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I 같은 주어였으면 excited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so가 나오고 대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의 부사절로 봐야 됩니다. 대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부정사용법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적, 원인, 결과,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나타냅니다. so that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어쨌거나 이런 구문적 표현은 항상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그 자체로도 꼭 챙겨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설이 아주 exciting 했다. 자, 소설이 excite를 주니까 그래서 I lost track of time, 시간의 흐름을 잊고는 and missed the bus,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도 오류가 있었더라. 자, 4번 가죠. It's not surprising that bookstores don't carry newspapers anymore, doesn't it? 자, 마지막에 가서 doesn't it? 하고 물은 거 부가 의문문이죠. 공무원 시험이라고 뭐 대단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너무 세부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본기를 지금도 사실 1, 2, 3번이 다 기본이에요. 너무 깊은 쪽에 어법, 문법 공부는 하지 마세요. 자,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에잉? 맞지? 뭐 이렇게 묻는 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뭐 이랬을 때 가장 포인트는 결국 앞에 문장에 쓰인 주가 되는 문장의 동사 형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 don't 이 부분이죠. don't carry 하고 나와 있어서 일반 동사에 뭐 관련한 부분이니까 do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지만 전체 문장의 동사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절 안에서 딸려 있는 동사부일 뿐이에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문장의 주어 동사부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is를 봐야 된다. 여기에 is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does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실수만 안 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it's not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is it? 이렇게 돼야 되겠죠. is it? 그렇지 않니? It's not surprising. is it?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 어떤 말이 붙어있던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핵심은 It's not surprising. 그 참 놀랍지 않아. 그렇지 않니? Is it?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Bye.